네, 안녕하세요. 저는 퍼스널 에이전트 기술팀 전영환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저희 유플러스에서 하는 AI를 모두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저희 유플러스에서 하는 다양한 AI의 사례들과 조금 저희 팀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이 퍼스널라이제이션 AI, 개인화 기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마 학생분들이 주로 많이 계실 텐데 저희가 구체적인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저희 회사, 특히나 산업에서는 어떤 것들을 고민하고 어떻게 적용하려고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기 전에 AI에 대한 조금 트렌드를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해 주셔서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흔히 많이 보시는 흐름일 텐데요. 처음에 AI라는 단어가 탄생하기 전에 과연 기계는 사람만큼 생각을 하고 추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인텔리전스를 아티피셜하게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맨 처음에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1950년대 앨런 튜링이 튜링 테스트를 처음 제안하고 그때 이제 AI의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트머스 회의에서 처음으로 이제 AI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됐고 그 이후에 잠깐의 AI의 겨울을 겪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데이터나 이제 하드웨어적인 인프라가 부족했기 때문에 AI적인 좀 겨울을 겪다가 처음으로 이제 데이터가 좀 적재가 되고 이제 IBM에서 딥블루가 체스 챔피언을 처음 이기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때부터 딥러닝과 이제 머신러닝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2010년대부터 이제 IBM의 왓슨이나 알렉스네카 같은 이제 딥러닝 모델들이 이제 나오고 그 이후에 시리나 이제 알렉사와 같은 실제 저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저희가 겪어봤던 큰 경험은 2020년대에 GPT가 처음 나오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생각보다 저희가 이제 요즘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체감하고 있는 이런 LLM들은 사실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그 이후에 AI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저희 생활 속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렇게 유플러스에서 이제 머신러닝부터 딥러닝 그리고 가장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이런 생성형 AI까지 어떤 것들이 활용이 되고 있고 그 관점에서 저희가 에이전트를 만들어 나가는데 개인화 기술이 어떻게 발전이 되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I를 보면 AI에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라고 하면 데이터, 그리고 AI 엔진,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플랫폼, 이 세 가지가 AI의 꼭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세 가지뿐 아니라 이것들을 잘 구성하는 인재, 그리고 사람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유플러스에서는 이 세 가지를 다 통합하고 많은 연구원들과 많은 팀원들이 함께 되게 AI 진심으로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렇다면 저희 유플러스에서는 어떤 데이터들을 다루고 뭘 통해서 이제 AI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우선 저희 유플러스는 국내 통신사와답게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단일 앱이나 단일 서비스를 들고 있는 그런 회사들과는 다르게 모바일의 디바이스도 들고 있고 IPTV와 같은 홈 디바이스도 들고 있고 다양한 서비스들을 들고 있습니다. 1200만 명의 모바일 고객의 행동 이력들과 그리고 홈 서비스의 사용 이력 그리고 그 외에 저희 요즘 처음 출시된 AI 통화 앱과 같은 데서 쌓이는 다양한 통화 데이터들까지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합해서 원천 데이터로 활용하여 AI 엔진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로 저희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많은 고민을 하면서 실제 고객 관점에서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엔진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가장 화두가 되고 많이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게 보안이나 보이스 피싱과 같은 부분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런 것들이 되게 피해를 보는 사례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는 저희 AI 통화 앱인 익시오에다가 저희 보이스 피싱 탐지 기능을 넣어놨습니다. 피싱범이 실제 뭔가 보이스 피싱을 하기 위해 전화를 걸어 발화를 하게 되면 그때 온디바이스의 익시, 저희 자체적인 STT 엔진이 발화를 분석하고 그걸 통해서 보이스 피싱 탐지 모델을 자체적으로 구축한 것을 통해 분류를 하게 됩니다. 이 전화가 일반 전화인지
아니면 보이스피싱이라고 의심할 만한 전화인지 실제 분류를 하게 되고, 이 전체 전화 대화 패턴도 분석한 이후에 전화가 오자마자 바로 이것은 보이스피싱이니까 위험하다라는 알림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요즘 점차 이제 이런 보안 사고 그리고 페이크적인 게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목소리뿐만 아니라 이제 영상을 통한 이제 딥페이크까지 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화상으로 회의하는 경우에 딥페이크를 통해서 들어온 외부 사람이 실제 기술을 탈취하거나 정보를 탈취하는 사례가 좀 있었다는 뉴스들이 좀 있었는데요. 실제 딥페이크 영상에는 사람이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픽셀 단위의 비정상적인 이미지 패턴이 발생이 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를 잘 판별할 수 있는 안티 딥페이크 기술도 저희가 개발하고 실제 이걸 어떻게 고객 관점에서 녹일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티 딥보이스라는 기술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딥페이크와 마찬가지로 이제 실제 목소리 자체를 변조해서 부모님이나 이제 실제 자기 지인의 목소리로 변형을 해서 속이는 그런 패턴도 다양하게 범죄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많은 사고들이 발생을 하는데, 목소리에도 마찬가지로 픽셀 단위처럼 주파수의 스펙트럼의 패턴을 분석해서 이게 합성 음성인지 아니면 사람의 실제 음성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전화가 왔을 때 이게 안티 딥보이스를 통해서 실제 뭔가 범죄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는 기능도 고민을 해서 고객의 안전을 저희는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하는 건 다양한 원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을 개인화하는 기술인데요. 이 부분은 조금 뒤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저희는 또 이제 고객센터도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핸드폰이나 이제 홈 서비스를 사용하다 보면 이제 어떤 요청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할 수 있고, 그걸 위해서 고객들은 불만을 갖지 않기 위해 가장 빠르게 자기의 니즈를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VOC들을 이제 고객별로 빠르게 예측해서 전화를 하는 순간 세그를 탐지하고 주요한 왜 전화를 했는지 인입 의도를 예측해서 메뉴를 개인화하여 고객의 니즈를 불편함을 최소한으로 빨리 해결해 주는데 저희 AI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실 정말 잘 하려면 인프라적인 게 매우 잘 뒷받침이 돼야 하는데, 저희는 당연히 통신사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고 그 부분에서 이제 GPU를 잘 구축해서 최적화하는 부분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자체적인 이제 LLM도 구축을 하고 그 외에 다양한 AI 엔진도 내재화하고 개발하면서 이러한 GPU 인프라를 최적화하는데 저희가 다양한 기법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CTO 내 AX 기술그룹에서는 특히나 더 많은 AI 기술들을 연구하고 인프라와 데이터들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서 고민하는데요. 우선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조금 있다가 기술 책임님들이나 연구위원님들의 발표나 세션에서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퍼스널 에이전트 기술팀이기 때문에 조금 퍼스널라이제이션 AI, 그럼 개인화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제 에이전틱 AI, 이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그 나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이런 비서와 같은 에이전트들이 AI 미래로 대두되면서 개인화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나를 잘 알아야 나를 대신해 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중요해서 개인화가 매우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화가 뭘까라고 고민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개인화는 나보다 나를 훨씬 더 잘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저도 항상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오늘 뭐 먹지? 항상 이렇게 점심에나 저녁에나 이런 고민을 하는데, 혹은 오늘 뭐 하고 놀지? 이런 거 했을 때 나조차도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AI라는 거는 이제 고객들 그리고 내가 남긴 다양한 행동의 로그나 이런 흔적들을 통해서 나를 나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개인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런 금요일 밤에 오늘 뭐 보지라는 고민을 하게 된다면
저희는 이런 몇 가지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이번에 영화제에서 수상한 거를 볼까? 좀 금요일이니까 가벼운 영화를 볼까? 밤새 좀 길게 볼 수 있는 연애 시리즈를 볼까? 이런 고민을 하곤 할 겁니다. 이런 것들을 나도 지금 당장 모르지만 이제 나를 잘 알려주는, 즉 나의 이너 디자이어를 트리거링 해주는 게 저는 개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첫 번째로 개인화를 잘 하려면 나를 먼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화를 제일 잘하는 데는 유저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나를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와 잘 맞는, 나에게 추천해 줄 만한, 개인화해 줄 만한 아이템을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템을 이해하는 기술도 개인화를 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퍼스널라이제이션 AI는 유저를 이해하고 아이템을 이해한 다음에 이 두 개를 엔진, 즉 모델로 잘 연결해서 고객과 상품을 연결해 주는 게 퍼스널라이제이션 AI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세 가지를 골고루 잘 결합해야 정말 에이전트 시대에 개인화된 기술을 잘 적용해서 고객 가치에서 만족을 줄 수가 있습니다. 개인화는 되게 다양하게 변화를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머신러닝 기반으로 혹은 세그 기반으로 대응을 했었습니다. 너는 이런 특성을 가진 군집에 속해 있는 것 같아 라고 대응을 했었다면 개인도 여러 가지의 페르소나로 평일에 나와, 주말에 나, 그리고 직장에서의 나와 집에서의 내가 다르듯이 하이퍼 퍼스널라이제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실시간 변화하는 컨텍스트를 잘 고려해서 개인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contextual recommendation 혹은 contextual personalization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주변 TPO에 맞춰서 개인화하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요즘에는 실제 이런 개인정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를 어떻게 보안적으로 잘 해결해서 나에게 정말 안정감 있는 개인화를 해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게 개인화의 진화의 단계인데요. 위에서 드렸던 말과 반복이 되지만 점차 세그먼트나 개인도 마이크로화해지고 실시간성에 가까운 TPO, 컨텍스트까지 반영해 줄 수 있는 게 요즘 개인화 기술의 트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희 퍼스널 에이전트 기술팀 같은 경우에 개인화 AI를 연구하는데 몇 가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몇 가지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사례는 지금 페르소나 플러그인입니다. 이제 유저를 잘 이해하는 게 개인화의 가장 큰 첫 번째 단계인데요. 요즘에 AI 검색이 됐건 아니면 뭔가 추천을 받는데 되게 다양한 LLM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GPT를 사용하기도 하고 제미나이를 사용하기도 하고. 다만 이 LLM을 하는 데는 LLM은 굉장히 개인화도 잘하고 그 세션 내 컨텍스트를 잘 이해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고객이 남긴 흔적이나 롱텀의 히스토리들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객의 데이터를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유플러스의 전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롱텀의 히스토리를 기반으로 한 고객별 페르소나를 추출합니다. 이걸 직접 LLM이나 유플러스 서비스에 직접 플러그인 시켜서 모든 서비스들을 개인화시킬 수 있는 그런 파운데이션 모델인 유저를 통합해서 이해한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2025년에 KDD에 제출해서 발표를 하고 놓은 논문인데요. 실제로 유저를 이해하는 것만큼 아이템을 잘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아이템들을 봤을 때 자사의 혜택이나 요금제와 같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홈의 IPTV에서 볼 수 있는 VOD와 같은 컨텐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컨텐츠들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잘 생성을 해야 기본적인 검색, 간단한 검색이나 개인화에 매우 잘 대응을 할 수 있는데요. 이 기존에는 이런 것들을 사람이 다 일일이 살펴보고 태깅을 하는 과정을 거쳤었습니다. 저희는 이걸 확장 메타를 생성하는 과정을 이제 LLM을 통해서 직접 개발했고 이걸 자동적으로 검수하거나 평가하는 시스템도 개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했을 때 정말 기존에 사람이 태깅했던 거에 비해서 정말 효과적인가라는 걸 잘 보기 위해서 기존의 추천 시스템과 연동해서 평가도 하였는데요. 이제 A/B 테스트를 해본 결과 기존에 사람이 태깅하던 걸 대체했을 때 커버리지나 PV, UV, 그리고 고객의 만족도인 CTR까지 모두 많이 향상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 부분은 저희 이따가 포스터 세션에서 이민섭 기술 책임님이 좀 더 자세하게 공유해 주실 예정이어서 이 부분은 좀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렇다면 이제 유저를 잘 이해했고 아이템을 잘 이해했는데 이 둘을 어떤 식으로 잘 연결해서 추천해 줄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도 저희가 했었습니다. 실제 저희가 지금 연구라고 했지만 이 모든 사례는 실제 서비스에 적용되어 있는 건데요. 2024년에 트리플 AI 학회에서 저희가 발표했던 내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추천에는 되게 다양한 모델들이 있습니다. 롱텀의 히스토리를 갖고 추천을 할까? 아니면 시퀀스를 기반으로 나한테 다음에 맞는 거가 어떤 게 있을까? 하는 버트포렉과 같은 다양한 추천 모델들이 있을 때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섞어서 여러 가지 모델들을 어떤 식으로 섞으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저희가 했고 두 번째로 섞는다고 하면 어떠한 웨이트로 어떤 비율로 섞으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풀기 위해 모델을 선택하고 그 모델별 웨이트를 모델 스코어별 웨이트를 선정하는 과정을 MAB라고 하는 강화학습을 기반으로 저희가 웨이트를 결정하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A/B 테스트를 했었을 때 실제 웨이트 앙상블을 하기 전과 한 다음을 비교했을 때 마찬가지로 PV나 UV 그리고 CTR과 같은 게 실제 약 4% 이상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또 올해 저희가 2025년에 KDD에서 발표했던 논문인데요. 실제 이렇게 추천이 된 이후에 저희가 단순히 추천이 잘 됐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떤 부분을 더 개선돼야 되고 정말 잘 되는 것인지 잘 분석하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추천이나 개인화를 하게 되면 저희가 잘 보여줬기 때문에 고객이 반응을 한 건지 아니면 정말 만족을 했기 때문에 반응한 건지 이 두 가지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기존의 추천 모델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행동, 얘를 클릭했다 안 했다, 시청했다 안 했다, 구매했다 안 했다 이런 행동의 결과만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게 위쪽에 노출이 돼 있어서 정말 고객이 반응을 한 건지 아니면 정말 관심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해서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추천의 성능까지 끌어올 수 있는 저희 인과추론 그런 프레임워크까지 저희가 개발해서 분석하고 더 모델의 성능을 개인화의 성능을 고도화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AI가 요즘에는 모든 곳에 AI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고 세 번째 AI 붐이라는 게 쓰이고 이제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AI를 갖고 정말 나를 대신해 줄 수 있는 AI 에이전트의 시대가 오고 있는데요. 저희 U+에서는 정말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데이터도 되게 많고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좋은 인력들, 좋은 멤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AI 기술력과 정말 저희가 다양한 서비스를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객 가치를 다양한 관점에서 고민하고 있어서 U+에서 하고 있는 이런 AI들에서 항상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